안녕하세요, 어머님. 제가 이번에 여기서 겨울방학 윈터 특강으로 통합과학 수업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설명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처음 제가 22년도부터 강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평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학원가 쪽에 인재화 고수라는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이루맨 세움으로 이렇게 뭐 바뀌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안양 평촌권 친구들 가르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 강사 완전 초석을 다진 곳이다 보니까 되게 뜻깊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양력을 조금씩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화공과 전공을 해서 물리랑 화학 위주로 이제 대학교 때 공부를 했고, 현재 이제 대치 두각학원이라고 강남대성에서 운영하는 단과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일반고 대상으로 통합과학 수업을 하고 있고, 메가스터디에서도 재수생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수능이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제 학생들 케어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줄씩 이렇게 차게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사이언스 코리아라는 거는 이제 메가스터디처럼 대성 마이맥 인강 프로그램에서 이제 강사 선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약간 그 미스터 트롯처럼 이제 강사분들 이제 강의해봐 이러고 마음에 들면은 이제 채용해 하고 막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현재 대치동 주요 학교에서 내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모든 학교의 시험 문제를 다 풀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시는 학교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영동고랑 세종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이제 생명과학, 휘문, 중동, 숙명 워낙 유명한 학교들이죠. 그래서 대치동의 요새 트렌드가 학교별로 통합과학뿐 아니라 과학탐구, 뭐 물화생지 이것도 학교별로 이제 개강을 하는 추세예요. 그렇다 보니까 파이는 좀 줄어드는데 연합반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고 이제 관리 같은 것들을 훨씬 잘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요새 통합과학 시험 트렌드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통합과학이 얼만큼 중요해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현재 예비고1 학생들은 이제 수능 때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1 때 공부했던 거를 2년, 3년 뒤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수능 시험을. 근데 중요한 거는 문이과 구분 없이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과목이 되는 거고, 내가 과학을 싫어해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중3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를 해놔야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내신도 잘 받을 수 있고, 내신을 잘 받으면 사실 이게 학생들이 흥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한다면은 겨울방학 때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 내신 제가 2년 전에 여기서 수업을 했지만 그때 맡았던 학교가 뭐 신성, 배경, 그 다음에 성문 뭐 이런 여러 학교들이 있었는데 부흥고도 있었고, 거기 학교별 너무 그 트렌드가 달라요. 왜냐면은 통합과학은 선생님 손을 많이 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물리, 화학, 생명 전공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물리 선생님이 뭐 좋은 대학교를 나오셨다. 그럼 그 학교는 물리가 어렵게 나와요. 그리고 화학을 조금 쉽게 내신다. 그러면은 화학 선생님께서 나이가 많으신 경우가 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야지 그 학교의 시험 트렌드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별로 이제 운영을 하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관리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난이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나 다 비슷비슷해요.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해서 내십니다. 그러면은 화학 중화반응 문제 이런 거 이제 고3 학생들이 4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그걸 고1 시험에 내버리니까 애들이 그냥 다 틀려버려요. 근데 그거를 미리 풀어보고 간 친구들은 충분히 다 이제 맞출 수 있게끔 그래도 시험 난이도를 내시기 때문에 그런 최상위 학교 기출 문항들을 갖고 있다면은 저희가 훨씬 더 시험 대비를 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수강 대상이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통합과학 주요 범위 일단은 먼저 학습하고 고등학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리학 원이나 화학 원 범위까지도 일부, 이제 이거를 전부 다 배우는 건 아니고 일부분을 좀 공부하고 싶은 학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1등급이랑 최상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수강 대상이라고 정해봤는데, 누구나 다 해당되는 이제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기 물리학 1, 화학 1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 저는 지금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1으로 재수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기는 한데 여기 평촌 제가 가르치면서 느낀 게 물리, 화학은 중2 때부터 선행을 해요. 중2 때부터 뭐 방학 특강에다 가서 애들 듣고 와서 까먹고 듣고 까먹고 그러다가 결국 수능에선 선택하는 게 뭐냐? 생명지구과학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굳이 물리화학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들이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너 이거 들어 쟤도 듣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현재 예비고1 학생은 이제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보기 때문에 어차피 다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이제 선택할 필요가 없이. 근데 지금부터는 이게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통합과학에서는 물리학 1과 화학 1 파트가 킬러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뒤에서 예시 문항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수능 문항을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은 예비 시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난이도가 좀 너무 낮게 나와서 이렇게 수능이 출제가 된다면은 정말 변별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참고할 만한 기출 문항도 없어요. 제가 그나마 이제 예전에 수능 강의를 하셨던 이제 50대 되는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6차 교육과정 그때가 아마 그렇게 출제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보다 윗세대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평가원 들어가서 6차 교육과정 문제들도 다 보고 했는데 전혀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내신 문항에서는 선생님들이 결국에는 이거를 다 고민을 하면서 문제들을 출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치동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학원 원장님이 대치동 그 시험 학교 30개 정도 되는 시험 문제를 다 주세요, 저한테. 그리고 풀어서 괜찮은 문제를 선별해 주세요. 그럼 제가 풀어보고 선별해서 드리면 그걸 또 문제집으로 출간하고 해서 쌓인 게 현재 거의 5천 문항 정도가 됩니다. 한 4,800 문항 정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괜찮은 것들 이런 거 유형으로 수능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급 결정 단원 아무래도 물리화학 파트 위주로 이제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가 이제 등급을 가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지만 5등급 체제로 바뀌면은 내신 받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대치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전부 다 내신 시장에 더 뛰어들 것이다. 그러면은 혼자서 인강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학원에 가서 우리 학교 전문별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내신 받기가 쉬우니까 내신 시장을 강화하는 추세예요, 요새. 그래서 요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개정통합 간단하게 이제 분석을 해드리자면은 물화생지지만 걔네들이 한 문제로 섞여서 나와요. 물리라고 해서 물리만 다루는 게 아니고 생명이라 해서 생명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실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료, 표, 도표 해석, 그래프 이런 거 애들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문항 첫 번째를 보시면은 뭐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물리 파트예요. 근데 지구화학, 생명과학에 대한 내용이 모두 섞여서 출제됐습니다. 이제 이게 교육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28년도 수능부터는 이렇게 낼 거다. 근데 보면은 물리지만 화생지가 다 같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보시는 우주 내용은 기존에 나오던 문제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 절반, 그 다음에 응용되는 것 절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 선생님들끼리 토의를 하고 있는데 예시문항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 자료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만 보고 푸는 게 아니고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아마 이런 그림이 그대로 내신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미리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화학 문제인데 산화환원 파트라고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원이거든요. 근데 지구화학, 생명 모든 내용이 다 여기 섞여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합과학 수능은 말 그대로 통합과학, 물화생지를 다 잘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추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통합과학 원 범위는 크게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추가가 된 게 과학의 기초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러면 통합과학 1에서 중요한 단원이 어디냐? 여기 보시는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 화학 파트입니다. 그리고 시스템과 상호작용에서 여기 역학 시스템, 물리 파트예요.
물리학 1에 그대로 나오고 화학 1에 그대로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합과학 1에서 물리화학을 잘 잡아놓으면은 2학년 내신까지도 어떻게 보면 좋은 성적을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별 파트 해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게 화학결합 주기성, 뭐 정기적 성질, 요거 그다음에 역학적 시스템은 우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뭐 그 속도, 거리, 시간 나오는 문제 있죠. 중3 때 배우는 거. 그거랑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1학기 내신을 결정짓고 뭐 2학기 내신 결정짓는 뭐 송전 파트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 2, 이건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화학이에요. 여기가 산화환원, 그 다음에 중화반응 파트. 이렇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 그대로 화학 1 가면 4단원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에너지에서 에너지의 전환과 활용. 요건 이제 전자기 파트인데 요거 그대로 물리학 1 가면은 2학기 때 배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새롭게 추가된 거는 이제 과학과 미래사회. 요것도 특별히 제가 교과서를 다 봤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은 개정이 됐다고는 하는데 기존에 했던 어려운 단원이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미 통합과학을 수업하는 사람들은 아 여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중점적으로 더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화환원, 그다음에 전자기 유도 이렇게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 교재예요. 제가 표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좀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다 넣어놨는데 아까 제 이름을 정확히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이 해든누리거든요. 그래서 뭐 뜻을 말씀드리자면은 누리가 보통 온누리에서 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든 세상이다라고 이제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저는 이 이름이 좋아서 제 교재까지 따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음으로 만들었는데 해라는 책은 해법을 비추는 기출 이제 개념 교재. 그래서 개념 교재고 요거는 든든하게 킬러까지 킬러 문항만 모아놓은 문제집이고요. 요건 이제 누구에게나 필요한 제 손필기 노트에서 학생들이 그냥 요점 정리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아 손필기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교재고요. 요건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기출 문제들 학교 기출 문제 모아놓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용해서 요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예, 학생들이 너무 잘 따라와줘서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요거 2가지의 교재로 주로 수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킬러랑 기출문항.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4,800문항 중에 선별된 초고난이도 문항 위주로 이제 만들어진 책이고요. 그 중에서도 물리학 1이나 화학 1 고난이도 기출문항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화 유형 모음집 아무래도 개념 유형별로 다 단원별로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도 다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는 훨씬 비교될 만큼 좋은 자료라고 저는 이제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 평촌권 친구들이 학원을 가게 되면은 수업 교재가 완자가 대표적이고요. 완자를 방학 때 배우고 오투를 학기 중에 배워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기출픽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비상에서 나오는 문제집이 학교 시험에 그대로 나오면은 시험은 잘 받겠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천재 교과서를 쓰신다. 그러면은 전혀 이제 관련이 없는 문제들도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시중 교재로 수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학교별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내신 준비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주간지라고 해서 제가 만드는 주차별 숙제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또 생명과학 강사라고 지금 여기는 이 친구가 뱁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동물들을 넣어놓거든요. 뭐 호랑이도 넣어주고 강아지도 넣어주고 반려동물 키우는 학생들 사진 받아서 넣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별로 이제 요것도 제 이름을 따서 해든누리 주간지라고 해가지고 단계가 총 5단계가 있어요. 해 단계는 이제 개념 정리하는 단계고 든 단계는 기본 문항들, 누 단계는 이제 학생들이 시험 중에 좀 쉬운 문항 모아놓은 거고 리 단계는 킬러 문항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적 복습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전주에 배운 거를 그 다음 주에 오면 다 까먹어요. 왜냐면 국영수 공부하느라 과학은 항상 하루 전에 수업 숙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복습 문항까지 넣어놔서 최대한 방학 동안 많이 얻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주간지도 짜서 매주 나눠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학원에서 수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제가 목요일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주차별로 지금 수업 예정인 거는 물리 파트랑 화학 파트 이렇게 잡아서 학생들이 내년에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초석을 마련해 줄 수 있게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은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뭐 숙제도 되게 퀄리티 있게 제가 만들고 있고 또 막 재미없게 이렇게 수업하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예정 중입니다. 심한데요. 네. 기본반은 없어요. 아 이게 제가 그래도 평촌권 학생들 이제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심화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본 내용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4시간이나 되다 보니까 기본 내용 앞에 1시간, 심화 내용 뒤에 2시간, 그 다음에 1시간 문제풀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저거는 중3 예비 고1 학생만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학년에 제한? 지금 현재 어떻게 예비 고1 대상? 네, 예비 고1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게 네. 특강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특강 이후에 다른 수업을 연계가 되는 건가요? 선생님 플랜이 어떻게 되세요? 좀 특강 이유는 제가 원장님하고 네, 조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연합반으로 운영을 안 하고 학교별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서 만약에 이어진다면 그럼 제가 또 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그 학교 학생들이 또 많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네. 추후에 이제 학생들 여기 보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질문은 따로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제 이름에 걸맞게 학생들의 성적을 밝게 비춰주는 강사가 되도록 항상 열심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